자, 젠슨 황의 현명한 결정이라는 제목을 오늘 마켓워치에서 이렇게 달아주었는데요. NV링크 퓨전이 아주 젠슨 황이 머리를 잘 쓴 결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에 대한 아주 간단한 모식도가 준비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엔비디아 것만 써야 됩니다. CPU도 엔비디아, GPU도 엔비디아, 스위처도 엔비디아,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소프트웨어 단의 플랫폼도 쿠다 플랫폼을 써야만 AI 약간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버 단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발표한 게 바로 그겁니다. 그레이스 CPU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끝단에 보시면 NV링크 네트워크가 있는데 중간에 파란색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네? 커스텀 뭐예요? GPU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CPU는 그레이스를 쓰되 GPU는 그냥 일반적인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자체적으로 TSMC 혹은 삼성전자 파운더리에 주문해서 만드는 이런 NPU 같은 TPU 같은 이제 커스텀 칩들을 이 엔비디아의 CPU에 연결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확장성이 있고 그러면은 이 GPU가 남의 걸 갖다 쓰는 건데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오목하게 된 것이 바로 퓨전 칩셋입니다. 이번에 개발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고요. 이걸 통해서 앞으로는 다른 업체들이 갖고 오는 칩들을 통해서도 AI 연산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확장성을 제공한다. 네. 상당히 호평을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NV링크 퓨전이 타사 실리콘 칩을 활용할 수 있게 연결 플랫폼을 제공한다라고 간단하게 마켓워치는 설명을 해줬는데 고객들이 자신의 인프라 요건,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규모라든지 이 사이즈에 따라서 이제 커스텀 GPU를 주문하고 몇 개를 양산하는지를 결정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엔비디아가 이제 받아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멜리우스 리서치에서는요, 관련해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앞으로도 엔비디아를 꾸준하게 찾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체적인 칩을 쓰더라도 AI 수요가 필요한 만큼 확장할 수 있게 해준다. 말 그대로 수요도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요, 이게 엔비디아가 소프트웨어 솔루션까지 판매할 것을 감안해서 지금 이런 하드웨어를 발표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물론 이런 퓨전을 통해서 네. 하드웨어를 약간 수직 계열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로서 넣어줬지만 결과로는 또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를 써야 되는 걸로 귀결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멜리우스에서 해줬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말씀 주셨는데 이것은 이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한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은 엔비디아가 있고 UA 링크라는 양대 산맥이 존재합니다. 네. 따지자면 엔비디아는 휴대폰 계열로 봤을 때는 애플이고요. 그쵸. UA 링크는 안드로이드죠. 애플은 애플만의 생태계를 구축하고요. UA 링크는 안드로이드처럼 자신들만의 개방형 생태계를 구축해서 이제 최근에는 애플과 안드로이드 진영이 서로 막상막하 이렇게 되는 그런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여기도 이 트렌드 포스가 쓴 것처럼 배틀이라고 써 있습니다. 네. 상당히 전투를 벌이고 있는 커스텀 실리콘에서의 양대 산맥의 전투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컨소시엄 구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제 발표한 거 기준이고요. NV링크 쪽에는 기존에는 엔비디아 것만 써야 이 풀스택의 네. 포텐셜이 나오는 AI 서버 역할을 하는데 그쵸. 이제 이게 아니고 오늘 마벨 테크놀로지 빠지긴 하지만 어제 발표가 됐고요. 대만의 미디어텍, 퀄컴 이런 회사들을 통해서 만든 GPU들도 이 NV링크 퓨전을 쓰게 되면 여태까지 블랙웰 칩셋이 했던 역할처럼 충분히 이 AI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UA 링크의 선두주자는 AMD죠. 여기에 인텔도 있고요. 브로드컴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시스코, 휴레패커드 엔터프라이즈 이런 기업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자신의 GPU를 만든다고 이야기했던 기업들 여기 다 들어가 있네요. 네. 왜냐하면 기존에는 엔비디아가 안 받아줬기 때문이죠. 그쵸. 그래서 AMD가 이야기하는 개방형 플랫폼을 따라가는 쪽으로 이야기가 됐는데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의견대로라면 이 구분이 모호해지고 앞으로는 서로 넘나드는 시장 접근성이 엔비디아에게는
생길 것이다. 네. 이런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여기는 써 있지는 않지만 RTX 프로 서버라는 게 어제 추가적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치명타를 입게 되는 기업이 한 군데 있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어디냐? 인텔입니다. 이게 RTX 서버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AI를 연산시키고 훈련시킬 때는 사실 뭐 서버 클라우드를 갖고 있는 거대한 맥세븐 같은 데다가 우리가 의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개발자들이 돈이 많이 없죠. 그렇다 네. 보면 기업들도 소기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신들이 아예 오프라인에 이런 RTX 프로 서버라는 이 워크스테이션 같은 큰 CPU, 큰 PC를 네. 여러 대 연결하거나 갖고 AI를 개발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클라우드와 이 PC 사이에 껴있는 서버 스테이션이다 네. 라고 볼 수 있는데 굉장히 또 혁신적이고요. 인텔의 위협이 되고 인텔은 추가적인 방어전을 치러야 될 것이다. 인텔이 갖고 있는 X86 아키텍처, 뭐 586, 486 이런 거 하듯이 네. 예,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엔비디아에게는 즉각적인 재정적인 이익은 사실은 이런 것들은 잘 되지는 않겠다. 그러나 이 점유율이라든지 매출 성장에는 어느 정도 기여할 정도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발표됐던 제품군들이 GTC에서 이야기했던 것의 재탕 버전에서는 한 단계 더 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